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외전 코믹스 기렌 암살 계획에서 독특한 무장 구성과 설정을 가지고 등장했던 릭돔 친위대 사양입니다. 1년 전쟁 당시 지상 전용 기체로 개발된 돔을 전쟁 후반 우주 전용으로 바꿔 생산한 것이 바로 릭돔인데, 사실 원작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는 모습은 돔이나 릭돔이나 똑같이 생겼지만 원본인 돔과는 다른 환경에 최적화된 기체인 만큼 설정을 보면 기능적으로 많은 부분이 달라진 기체인데요. 소설이나 외전 작품들까지 포함하면 릭돔을 전용기로 사용하는 인물이 나오는 등 꽤 비중이 높게 등장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지만, 79년 원작 애니메이션에서는 검은 사면성이 타고 나와 상징적인 연계 기술 제트 스트림 어택을 보여준 돔과는 달리 릭돔의 경우에는 원작 기준 네임드 파일럿이 타고 나온 적도 없고 나와서 줘 터지는 모습만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중은 좀 작은 느낌이죠. 자, 아무튼 제 채널에서 요즘 밀고 있는 이 작품 외전 코믹스 기렌 암살 계획에는 강의 실드와 거대한 렌스를 장비한 독특한 릭돔이 2대 등장했는데요. 특이한 무장을 장비하고 있다는 특징에 가려져서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 기체는 설정상으로 분명히 릭돔인데 콜로니 내부에서 돔과 같은 호버크래프트 기동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기체에 관해 코믹스에서 설명해주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돔과 릭돔 그리고 관련된 기체의 개발 과정 설정을 살펴보면 호버크래프트가 가능한 릭돔의 개발 경위에 대해 추측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릭돔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렌 암살 계획에 등장해 릭돔 실드 렌스 사양 혹은 릭돔 친위대 사양으로 불리는 호버크래프트 기능이 달린 릭돔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하이그레이드 UC 건프라를 사용해서 직접 이 기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 썰 릭돔 친위대 사양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년 전쟁 개전 당시 지원의 계획은 지구 한방의 거점인 자브로를 무력화하고 전쟁을 초단기에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이 콜로니 낙하 계획, 그러니까 브리티시 작전으로 인해 지구는 대규모의 재해와 함께 많은 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나, 낙하하던 콜로니가 세 조각으로 분단되어 원래 지원의 계획이었던 자브로 타격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로 인해 전쟁이 장기화되자 지온은 어쩔 수 없이 모빌 슈츠를 포함한 병력을 지구로 강화시켜 지난한 점령전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자, 그런데 우주전에 맞춰 설계된 지오닉의 모빌 슈츠 자쿠는 지상에서 사용이 가능은 했지만 우주에서나 필요한 암백 시스템 등 지상에서 데드웨이트가 되는 부분들 때문에 아무튼 여러모로 비효율적이었고, 지오는 지상용으로 재설계한 제2형 자쿠, 나아가 구프 등의 지상용 기체를 개발하여 개선을 시도했으나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죠. 자, 그리고 전쟁 이전 최초의 양산형 모빌 슈츠 채용 과정에서 주다를 개발해 지원했으나 물을 먹었던 치마트는 호버크래프트 기능을 사용해 중장갑 기체임에도 지상에서의 고속기동이 가능한 신형 기체 돔의 개발에 성공, 지상전에서만큼은 경쟁사의 우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상에서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지온공국은 우주에서 사용할 새로운 모빌 슈츠 개발에 들어갔는데, 지오닉을 필두로 지원계 방산 기업들의 기술을 총망라한 기체 겔구그가 채용될 것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였으나, 포기를 모르는 치마트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오닉에 대적할 모빌 슈츠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치마트에서 개발한 기체 중 하나가 근접 전투에 맞춰 설계된 고성능 기체 강이고, 또 하나가 바로 돔의 설계를 기초로 우주용 기체로 전용한 릭돔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쿠 다리에다가 돔같이 생긴 다리를 달고 신형 로켓 엔진을 장착한 실험을 통해 돔의 설계를 우주용으로 전용하는 가능성을 시험하기도 했는데요. 애초에 블록 구조로 설계된 돔은 외형을 그대로 두고 내부 설계를 바꾸는 것이 용이했기 때문에 지상용 기체를 우주용으로 재설계하는 게 어렵지 않았죠. 먼저 방진 필터 등의 지상용 장비가 제거된 자리에 우주용 자세 제어 시스템과 추진제 저장 공간을 확보했고, 지상에서 호버크래프트 기능을 하는 발바닥의 열액 제트 엔진은 우주에서 사용이 가능한 열액 로켓 엔진으로 교체되었죠. 또 백팩의 추진기 또한 새로 개발된 고출력 엔진으로 교체되었는데, 토성 엔진이라고 명명된 이 장치의 이름을 봤을 때 채용평가에서 떨어졌던 EMS 공사 주다에 달려있던 수성 엔진을 개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치마트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 릭돔은 겔구그에 밀려 양산형 채용평가에 떨어지긴 했으나, 지구 연방의 반격으로 지구상의 최고 요충지 오데사 광산기지를 빼앗기고 지원군이 우주로 패퇴한 데다가 비슷한 시기 지구 연방의 고성능 양산형 모빌 슈츠 짐이 전장에 투입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온은 시급하게 신형 모빌 슈츠를 전장에 투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양산 채용된 겔구그의 생산 설비가 갖춰져
갖춰지지 못해 우주전을 담당할 땜빵용 모빌 슈츠가 급하게 필요했죠. 그래서 이미 갖춰진 돔의 생산 설비를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릭돔이 일단 양산되기 시작해 주요 전장에 보급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서로 경쟁 관계인 지오닉과 치마트의 관계는 원래 생산성을 중시하는 쪽이 지오닉이고 고성능 기체를 고집하는 게 치마트였는데 겔구그와 릭돔의 채용 경쟁에서는 이게 반대로 적용해서 치마트가 생산성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 전선에 보급된 릭돔은 중장갑과 고기동성을 10분 활용해 많은 전장에서 활약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원작 애니메이션에서는 콘스콘 부대의 릭돔들이 아무로에게 아주 작살이 나는 등 주로 야라레 메카 역할을 맡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외전 작품들에서는 네임드 파일럿들이 이 릭돔을 타고 빈바주카까지 사용하며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릭돔이 전선에 투입된 시점은 어찌됐든 이미 대세가 기울어 사실상 지온의 패전이 정해져 가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릭돔의 생산성이나 성능 따위의 문제는 대세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영상의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건프라썰에서 메인으로 다루고자 하는 기체는 외전 코믹스 길의 남살 계획에 등장한 이 친구들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친위대 사양 릭돔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자, 기렌과 함께 친위대 주병력이 아바와쿠로 이동하면서 그 대신 사이드3의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패즌에서 파견된 가르발디 알파의 파일럿인 필리우스 스트림의 호위역으로 바네사 버밀리온과 가이우스 포터라는 인물들이 즘시티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두 명이 전용 모빌 슈츠로 가지고 온 기체가 바로 이 릭돔이었습니다. 역시나 그냥 본체만 봐서는 일반적인 릭돔과 별다를 것이 없지만 원래 릭돔은 사용하지 않는 실드와 렌스를 장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일단 이 실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갱의 미사일 실드를 개조한 듯한 모양입니다. 릭돔과 갱은 똑같이 치마트에서 개발한 기체니까 이걸 여기다가 붙여놓은 건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죠. 다만 원래와는 다르게 아래 위와 양 옆에 두꺼운 증가장갑 같은 것이 붙어있고 중앙에 하이드본 발사구 부분 또한 증가장갑으로 막혀 있는데요. 공격을 막는 용도인 실드에다가 고폭탄을 잔뜩 실어놓은 갱의 실드는 진짜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물건이기도 하고 또 길의 남살 계획에서는 이 실드로 하이드bom을 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길의 남살 계획에서 나온 이 실드는 하이드bom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증가장갑을 위에 더 씌워서 유폭을 막고 발사할 때는 이게 열리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개발한 얘네는 지네가 만든 걸 포기하는 법을 모르는 고집쟁이들이거든요. 뭐 아무튼 방어력을 더욱 올린 듯한 실드와 함께 이 릭돔은 근접병기로 거대한 렌스까지 장비하고 있습니다. 강의 대형 빔사벨이 찌르기에 특화된 무기였던 것처럼 마상 창시함용 무기처럼 생긴 이 렌스 또한 빠른 속도로 돌격해 적기체를 관통하는데 특화된 듯 하죠. 자, 이 두 가지 무기 외에 이 기체에는 또 한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설정상으로는 분명히 릭돔인데 호버크래프트로 기동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릭돔에서 제거된 기능이 여기에 달려있는지 작품에서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 추측해볼 만한 근거들은 찾을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볼 내용은 이 기체가 패즌에서 온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가르발디 알파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패즌 계획은 MSV 시리즈 중에서 가장 취급이 안 좋다고 할 수 있는 MSX와 관련된 설정인데 여기에는 돔과 릭돔을 기초로 개발된 패즌드와찌라는 기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패즌드와찌는 1년 전쟁 시기 기준 돔 계열 개발 계통의 최종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기체인데 정사를 넘어 외전 애니메이션에서도 등장하지 않아 그 설정이 좀 모호한 기체입니다. 그래서 육상용인 돔과 우주용인 릭돔 두 가지 중에서 정확하게 어느 쪽의 특성을 이어받은 기체인지가 불확실했죠. 그러나 최근에는 액션게임 건담 배틀 오퍼레이션 시리즈와 일부 외전 코믹스에서 밝혀진 설정에 따라 지상과 우주 두 환경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한 기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돔과 같이 열액 제트 엔진을 사용해 호버크래프트 기능이 가능하면서도 우주에서도 문제없이 가동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기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쯤에서 다시 길의 남살 계획으로 돌아와서 호버크래프트가 가능한 릭돔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봅시다. 이 기체는 설정상 가르발디 알파와 함께 패즌에서 온 기체들입니다. 그리고 이 패즌에서는 돔과 릭돔을 섞은 하이브리드 기체인 패즌드와찌가 개발된 바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작품에 등장한 릭돔이 패즌드와찌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중간 과정격의 기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암백 시스템과 토성 엔진 등 우주에서 사용하는 기능들이 들어간 릭돔에서 발바닥 부분만 돔의 부품을 활용해 중력하에서 호버크래프트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기체라는 거죠. 이런 기체를 개발하게 된 경위 또한 작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년 전쟁 후반 주된
부대가 우주로 옮겨갔다고는 해도 엄연히 중력이 작용하는 콜로니 내부 전투에서는 지구상과 비슷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우주에 맞춰 설계를 바꾸었는데, 심지어 무거운 기체인 릭돔은 콜로니 내부에서는 제대로 활약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보행 속도에 비해 거의 5배가 빠른 돔의 호버 기동은 그냥 포기하기에는 너무 우월한 기능이기도 하고요. 물론 호버크래프트 기능을 달면 우주 공간에서는 발바닥의 추진 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니 장단이 있겠지만, 대신 콜로니 내외부 전투에서 일정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 기체가 들고 있는 무기 또한 기체의 하이브리드적인 특징과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찌르는 무기의 공격 성능은 기체의 전진 기동 속도와 정비례하니까 중장갑에 실드까지 차고 닭돌로 들이박는 게 가능한 호버크래프트 릭돔에게 매우 잘 맞는 무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작품에서는 정확한 설명이 없었지만 기체의 개발 계보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설정들이 담겨있는 기체인 릭돔 친위대 사양에 대해 이야기해보았고요. 이번에는 건프라 믹스빌드를 통해 이걸 직접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베이스로 사용할 제품은 하이그레이드 UC 돔 릭돔 합본판입니다. 돔과 릭돔이 따로따로 나와있고, 심지어 몇몇 부품을 바꿔서 재출시한 1.5 버전까지 두 개가 따로따로 나와있는 마스터 그레이드와는 달리 2006년에 발매된 이 하이그레이드 UC 제품은 부품의 선택을 통해 돔과 릭돔 둘 중 하나로 조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별로 돔과 릭돔의 부품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만들어볼 하이브리드 기체를 만들기에는 최적이죠. 참고로 예전에 돔편 영상에서는 돔 3개가 들어있는 트리플 돔 세트를 보여드렸었는데, 일반판과는 달리 여기에는 릭돔용 부품이 들어있지 않았었죠. 그래서 몇 개의 부품이 좀 다르고 일반판과 사출색도 약간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오늘 사용하는 제품과 거의 똑같은 걸 이 영상에서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제품 자체에 대한 디테일한 리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보여드리는 하이그레이드 UC 돔 릭돔 건프라는 발매된 지 20여 년 가까이 지난 제품이긴 하지만 조형면에서는 딱히 깔 게 없는 좋은 제품입니다. 붉은색 포인트를 포함한 색분할도 훌륭하고 육중하니 무게감 있는 돔 계열 기체의 특징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물건이죠. 돔과 릭돔으로 선택 조립 시 달라지는 부분은 일단 백팩의 스러스터를 포함한 등짝 부품이 다르고, 백스커트의 길이와 조형이 약간 다르며 무엇보다 발바닥이 다르게 생겼는데요. 돔용 발바닥을 보면 스러스터 주위를 공기주머니 같은 걸로 둘러놓은 호버크래프트 장치스러운 조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이거를 조립해줄 건데, 오늘 만들고자 하는 컨셉에 맞춰서 백팩과 백스커트는 릭돔용 부품을 사용하고 발바닥은 돔의 부품을 사용해서 친위대 릭돔의 하이브리드적인 특징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근데 발바닥 부분은 한번 끼우고 나면 다시 빼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가조립할 땐 끼우지 않고 도색 후에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체는 됐고 특징적인 장비를 만들어줘야겠는데요. 똑같이 만들기는 좀 힘들겠지만 다른 제품의 부품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단 렌스부터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기체가 사용하는 렌스는 앞쪽이 투톤으로 분할되어 있고 쭉 빠진 창날 뒤에 긴 손잡이가 달려 있으며, 맨 뒤쪽에는 아마도 무게추로 보이는 항아리 모양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베이스로 코토부키아 제품인 MSG 웨폰 유닛 8번 배틀 렌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조립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창날 뒤에 장갑 부분이 너무 넓게 퍼진 모양이고 창대 뒷부분의 장식은 너무 작아서 이 부분들을 손봐줘야겠습니다. 자, 일단 창날 뒤에 이 너무 넓은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레전드 비비 나이트 건담의 렌스 부품을 가공해서 이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붙이고 보니 이 두 부품의 폭이 미묘하게 달라서 이 부분에는 폴리퍼티를 바른 다음 사포질을 해서 해결해 주었고요. 안쪽에는 30분 미션 옵션 파츠인 조인트를 붙여서 창대를 끼울 수 있게 만들어주고, 반다이 빌더즈 파츠 스파이크 세트의 부품을 가공해 붙여서 모양을 잡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창대 뒤쪽에 원래 달려있던 뾰족한 부분을 잘라내고 여기에도 적당한 부품을 붙여줄 건데, 코토부키아 MSG 옵션 파츠 중 얇은 스러스터 부품에다가 하이그레이드 UC 자쿠2의 바주카 포구 부품을 붙여서 호리병 모양으로 만들어준 다음 끝부분에는 반다이 빌더즈 파츠 스파이크 세트에 들어있던 평평한 부품을 붙여서 디테일을 맞춰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전용 렌스를 만들어 보았고 다음으로 실드도 마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실드는 당연히 강의 부품을 사용해야겠죠. 하이그레이드 UC 강 리바이브 버전의 실드를 기초로 개조를 시작해 봅시다. 일단 원래 달려있는 조인트는 릭돔 8과는 맞지 않으니까 다른 부품으로 대체해줘야겠는데요. 이것도 30분 미션 옵션 파츠 중에서 적당한 게 있어서 이 중에 2개를 꺼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에 끼워지는 조인트 파츠 부분은 그냥 도색 후에 팔에 붙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드본 발사구를 막는 부분은 원래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모양으로 10개를 만들다가는
하면은 화병이 날 것 같으니까 이건 그냥 둥근 모양 옵션 파츠로 대강 막아봅시다. 코토부키 옵션인 MSG 몰드 환에서 적당한 디테일이 들어간 요거를 사용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실드 상하 좌우에 달려있는 증가장갑으로 추정되는 이 부분은 프라판으로 만들려면 곡선을 따라 모양을 잡는 노가다를 해야 해서 그냥 에폭시 퍼티 덩어리를 대강 붙여서 한번 굳혀준 다음 사포질로 깎아서 모양을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품에서 이 릭돔은 왼쪽 스커트에 슈트런 파우스트를 장비한 모습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요것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 스커트에 구멍을 뚫어준 다음 하이그레이드 UC 자크 1에서 가져온 부품을 끼워 주었고요. 슈트런 파우스트 부분은 하이그레이드 UC 릭돔 쯔바이에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도색을 하면 되겠는데 설정화에서는 일반적인 릭돔과 다른 점이 없는 검정과 연보라색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만든 친위대 기체들의 컨셉에 맞춰 검정색은 약간 밝게, 보라색은 약간 어두운 컬러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정색 부분에는 지난번 자쿠토 F2 게틀링 실드 사양을 만들 때 사용했던 IPP 나토 블랙을 사용해 주었고요. 보라색은 연보라색이 아닌 진한 보라로 칠해주고 싶어서 IPP 슈퍼 퍼플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화면에서는 약간 파란색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화면보다 약간 더 붉은기가 도는 색입니다. 그리고 회색 같은 경우에는 상체에 사용할 색과 관절에 사용할 색을 투톤으로 분할해 보았는데요. 몸통에 사용한 회색은 IPP 그레이 바이올렛이고 관절부에 사용한 색은 IPP MS 그레이 지온계 컬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투톤 회색을 활용해 렌스 실드 부분의 회색도 투톤으로 나눠 칠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 부분 등에 사용한 빨간색은 IPP 슈퍼 이탈리안 레드가 되겠습니다. 또 원래 제품에 들어있는 모노아이용 스티커의 색이 너무 밝아서 시뻘건색으로 바꿔보았는데 요거는 30분 미션 옵션인 커스터마이즈 메테리얼 3D 메탈릭 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당히 데카를 올려준 다음 무광 마감으로 작업을 끝내보았는데요. 그리고 원래 작품에는 똑같은 기체가 2대 등장하지만 그냥 한 개 만들어 본 걸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독특한 설정을 가지고 기렌 암살 계획에 등장했던 릭돔 친위대 사양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릭돔에다가 돈발바닥을 붙인다는 작업 컨셉이 그냥 세워두면 당초에 보이질 않는다는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뭐 이런 작업이야 다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알면 됐지 뭐. 또 그리고 79년 원작 애니메이션 등장 모빌 슈츠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만들지 않았던 유일한 기체가 바로 릭돔이었는데 이렇게나마 다루게 되어 뿌듯하네요. 자, 그와 동시에 몇 주간 열심히 미뤘던 외전 코믹스 기렌 암살 계획에 대한 영상도 아마도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렌 암살 계획에는 즐고크를 소방용으로 개조해서 손에서 빔 대신 불을 써가지고 불을 끄고 앉아있는 즐고크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무척 만들고 싶긴 한데 이것까지 만들면 이거 진짜 너무 뇌절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일단 얘는 안 만들고 넘어가게 될 것 같거든요. 자, 아무튼 외전 코믹스 기렌 암살 계획은 우주세기 팬이라면 무척이나 좋아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품이라 이 마이너한 작품을 열심히 밀어보았는데요. 이 시리즈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시청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건프라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